대출이자가 어느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93만 원 정도 나가요. 190만 원짜리 월세를 할 거를 93만 원에 장사를 하고 계시다고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경사 매니저 등대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매 투자로 월 현금 흐름 만드는 방법들이 좀 다양하다고 해서 준비를 또 해봤고요. 강의를 꼭 하시기 전에 재무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재무 상담 해주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원하는 방향성이 어디냐, 갖고 계시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짜여 있는지 조금 확인해보고 싶어서 상담을 하는데,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구상만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실행에 옮겨보지는 못하고, 저는 실행에 옮겨본 사람으로서 짠 계획들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상담도 하고, 환경, 투자금이라든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되시는지를 가늠을 해보기 위해서 상담을 하면서 그분에 맞는 투자 방식을 추천을 드리죠. 요즘에는 모든 경매 유튜브가 단타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단기 매매를 많이 선호하진 않아요. 내가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세보단 싸야 되거든요. 급매물 수준보다 더 싸야지만 매매가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제대로 가치를 평가를 못 받는 거거든요. 어렵게 낙찰을 받고 잘 산 부동산을 헐값에 팔고 싶지는 않아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빨리 확인해보고 싶고 검증해보고 싶으니까 수익금에 상관없이 이게 진짜 가능한지,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늘 외치시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그렇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값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보유하면서 들어가는 노력은 없으니까. 그렇죠. 잘 산 부동산 왜 헐값에 파냐 해도 초보자분들은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100마디를 해드리는 것보다 이 투자 방식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한 사이클 돌리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소통이 저하고 조금 되는 편이긴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거는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경매 투자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GPL.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GPL이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GPL 투자란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을 잡고 내가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수익을 보는 투자 방식이에요. GPL 투자 방식 같은 경우는 연체가 됐을 때 매각으로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투자 방식이다. 담보대출을 해준다? 라고 해도 될까요? 그쵸.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현물로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고, 대신 거기서 또 재반돼야 되는 거는 담보의 가치 평가를 할 줄 알아야죠. 프로세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고, 제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받고 투자를 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이 GPL의 평균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 15%에서 20% 사이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수익이 15에서 20%. 예, 연수익률. 여기에서 GPL 투자는 복리계산법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투자를 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시드를 더 모아요. 이자 수익도 모으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모아서 다시 그걸 재대출을 나가요. 그래서 이제 복리계산법이 된다라는 거죠. 연에 한 번 딱 크게 꽂히는 목돈이 아니라 매달 이자가 그쵸. 들어오면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버는. 그래서 그쵸. 복리. 그래서 좀 나눠져요. 지금 수강생분들이 차곡차곡 모아서 대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소비가 조금 늘어나신 분들도 있고, 차를 바꾼다든가 거주지를 좀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네요.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전세로 있을 바에 그거 그냥 대출 나가고 이자 받아서 월세로 더 좋은 집을 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신다 그러면 경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많이들 이용들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GPL 정규 강의 1기부터 3기까지는 종강을 했고, 4, 5기들 수업하고 계신데 1, 2, 3기 수강생들 성과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우선은 1기에서부터 3기까지는 대출을 다 진행해드렸어요. 사업자가 설립된 분들은 다 대출 나가신 거죠? 지금 한 분 빼고는 다 나갔어요. 그 한 분은 아직 계좌 한도가 안 풀려서 그분만 남겨두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대출을 실행한 상황이고, 한 달 기준으로 하면은 이틀에 한 번꼴은 계속 대출을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강생분들은 이제 대출 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분들이 GPL에 적합하다라는 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한테 적합할까라고 생각을 해줄 때, 투자금이 여유 있으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투자는 해보고 싶은데 나는 어려워, 그리고 난 리스크에 대한 데미지를 크게 입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랑 같이 GPL을 하시면은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 좀 안전하게 시작은 할 수 있고, 시작해놓고 나서 현금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투자처를 좀 생각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리치스쿨뿐만 아니라 재경사라는 커뮤니티 안에서도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해드리고 있었고 그분들이 몇 년 동안 리스크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에 접근하시기에는 좋은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리스크도 거의 없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자가 안 들어온다고 해도 제가 대표님이 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매입을 해주니까 그 네. 채권을 이자까지 쳐가지고 그럼요. 당연히 원금하고 그때까지 쌓여있던 연체 이자까지 다 드리고 이전을 하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1기에서부터 3기 분들도 투자금들을 더 조달을 하셨어요. 저는 급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아무리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드린다 하더라도 본인들 스스로도 검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검증이 된다라는 과정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정상적으로 이자가 들어오면 다행인데 안 들어왔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드리는지 그것도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고 리스크 관리를 잘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투자 금액을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GPL 방법도 있는데 월 현금으로 만들어주는 경매 투자법 중에 또 상가 경매도 있잖아요. 주거용이라고 현금 흐름을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수익률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상가를 꼭 해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려요.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기술 향상을 위해서라도 상가는 좀 도움이 돼요. 주거용은 요즘 너무 핫하다. 빌라까지도 경쟁이 너무 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상가는 좀 어떤 편인 것 같아요? 상가는 주거용에 비하면 당연히 경쟁률이 떨어지죠. 내가 분석만 잘해서 잘 접근하면은 남들보다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긴 하죠. 올해 낙찰받은 사례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대표님이. 네, 맞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건 번호가 23타경에 66554 물건 번호 4번이고요. 감정가는 10억 4천 정도 잡혀 있었었고 낙찰을 2억 9,700에 받았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근데 만약에 월세를 맞췄다라고 하면은 월세 시세가 190 정도 하니까 은행 이자를 제외하면은 한 97만 원 정도? 얼마나 묶이셨어요? 1,500만 원 정도? 보증금 받고 다 했을 때 현금은 1,500이 묶이는 거고 은행 이자를 내고 순이익은 97만 원 매월. 좋은데요? 근데 여기를 지금 직접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직접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제가 분식점을 하고 있는데 상가는 리스크가 큰 투자 방식이긴 해요. 근데 직접 사용 수익하는 게 제일 리스크 관리가 되거든요.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명 정도만 더 세팅이 되면은 프로토로 돌아가는 매장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알바생분들이 지금 3분 있으시니까 한 분만 더 충당이 되면은 오토 매장으로 돌아갈 것 같고 상가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리스크가 올 수도 있잖아요. 직접 해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직접 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만족도는 있어요. 수익성도 그렇고 내가 직접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공실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내가 해지가 된 것 같고 대출이자가 어느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93만 원 정도 나가요. 190만 원짜리 월세를 할 거를 93만 원에 장사를 하고 계시다고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순이익이 조금 더 남긴 하죠. 다른 임차인들이 들어왔을 때보다는. 대출 규제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걱정거리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상가는 이런 대출 규제에 영향은 없었나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사건 번호가 2012년, 14년, 이제 10년 전이잖아요. 그때 조건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상가를 낙찰 받으면 90%까지 대출이 나와요? 올해 받은 거 그것도 90% 받았어요. 627 대책 나오고 나서도 상관없나요? 상가에 대한 규제가 없었잖아요. 다 주거용만? 네. 상가로 많이 오시겠다. 대출 때문에라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금이 또 달라지니까 상가 쪽으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어떤 분들이 좀 상가 경매 하면 도움이 될까요? 상가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야겠다라는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늘 권장을 하는 게 GPL로 현금 흐름을 빠르게 맞춰놓고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겼을 때는 상가로 확장을 해라. GPL을 하다가 GPL을 그만하고 상가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병행하는 프로세스로. 그래서 이번에 또 상가 플러스 GPL 그리고 경매 예정 물건까지 해서 스터디를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4주 과정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목은 스터디긴 한데 상가 같은 경우는 스터디 시간에 추천 물건을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좀 해드릴 거고요. GPL은 수강생분들이 투자한 물건을 갖고 스터디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가 된 게 예정 물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사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스터디를 할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미리 먼저 연락해서 금매로 사라. 그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선순위 거를 대입 변제를 한다던가 또는 추가 대출을 할 수도 있고 금매물을 내가 경매보다 좀 싼 금액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투자는 투자 방식에 국한이 되는 순간 나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놓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유리한 포지션에 두고 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밖에 못 하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